타이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강력한 경제,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국가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타이완의 국가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하고 언젠가 통일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타이완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독립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 타이완을 인정하는 국가는 대부분 작은 규모인 15개에 불과합니다. 타이완은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17세기의 타이완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지만 이후 2세기 동안은 중화제국의 일부였습니다. 1895년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하여 5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1949년 중국의 공산당과 집권 국민당 정부 간의 내전이 끝났습니다. 당시 지도자 장제스는 마오쩌둥의 공산군에게 패배하며 동맹 세력들과 함께 타이완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섬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장제스는 타이완을 통치하는 동안 자신의 정부 권한이 중국 전역에 미친다고 주장하며 본토를 다시 차지할 거란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 또는 ROC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1970년대까지 장제스 정부를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지만 이후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장제스 정부는 계엄령으로 타이완을 통치하면서 다수의 국민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제스 사망 후 그의 아들 장진권은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직접 선거에 길을 연 리덩우이 총통 치하에서 민주화 정책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최초의 자유입법선거가, 1996년에는 최초의 총통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국 이 섬은 장제스의 집권당인 국민당 출신이 아닌 최초의 총통을 선출했습니다. 2000년 민주당의 천수이벤이 집권하면서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중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취임 후 천 총통은 중국이 공격하지 않는 한 독립을 선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05년에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홍콩에 적용했던 정책과 동일한 일국 양제 방식을 타이완에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탄압한 이후 이 제안은 더욱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인 다수는 현 상태를 지지하며 4분의 1은 현 상태를 지지하지만 독립을 지향하고 즉각적인 독립이나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타이완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 계속 공급해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역할까지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긴장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1987년 타이완은 주민들의 본토 여행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양안은 처음으로 직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2010년 중국 정부와 타이완 정부는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일부 타이완 주민들은 경제적 유대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주민들은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대 후반 타이완 국민당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친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역대 최다인 820만 표로 총통에 당선된 것은 중국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차이 총통의 재선 이후 중국은 타이완 인근의 전투기를 정기적으로 출격시키는 등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타이완 주민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기보다는 타이완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자신을 타이완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4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3분의 2에 육박합니다.